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전 던지기 예제를 이용해서 모든 확률 분포의 근간이 되는 베르누이셴과 이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수는 고정된 값이고 변수는 변하는 값이죠. 그런데 그 변수 중에서 확률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변수의 각각의 값들마다 어떤 확률 값을 가지는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던질 때 나타나는 값은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같이 변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되는데 이때 각각의 값은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1966년 발행된 이 미사용 10원짜리 동전이 경매에 나와가지고 150만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10원짜리 동전 참 보기가 어렵죠. 10원짜리 자체가 뭐 잘 쓰이지도 않고 또 이게 크기가 많이 변했으니까요. 아무튼 이 동전을 던져 볼 건데요. 그리고 이때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서는 동전을 던져 가지고 앞이 나오는 개수로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이 나오면 한 번 나왔으니까 1이라는 값을 주고 뒤가 나오면 앞이 안 나왔으니까 0이라는 값을 부여할 겁니다. 확률 변수는 상수가 아니니까 0, 뭐 1 이렇게 이제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앞과 뒤가 나올 확률은 각각 50%로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과 그 확률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래프를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대한 함수식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찾는 걸 얘기하게 될 텐데 그 데이터가 만약 연속형이라고 한다면 그 함수식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동전 던지기처럼 데이터가 이산형이라고 한다면 그 함수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해당 동전을 2번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는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이 나오는 개수로 정하겠습니다. 앞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 확률 변수 x는 0의 값을 가지고 한 번만 앞이 나오면 1의 값을 가지고요. 2번 모두 앞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2가 되겠죠. 이때 각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확률은 각각 25%, 50%, 25%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 확률 변수 x별 확률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이제 확률 분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률 분포에 대한 함수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전을 3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정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값들은 0, 1, 2, 그리고 3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가진 확률들은 12.5, 37.5, 37.5, 그리고 12.5%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의 확률 분포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안에는 베르누이셴, 베르누이 분포, 그리고 이항 분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베르누이셴이란 앞면과 뒷면 또는 성공과 실패와 같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실험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예를 든 동전 던지기는 베르누이셴의 대표적인 예시죠. 베르누이 분포는 베르누이셴을 딱 한 번 했을 때 나타나는 확률 분포를 말하는 거고요. 베르누이 분포는 다음같이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노란색 안쪽을 읽는 방법은 확률 변수 x가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읽습니다. 이때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i가 될 확률은 pi라고 읽게 되는 거고요. 이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확률 질량 함수는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1, 즉 앞면이 나올 확률은 p이고요. 확률 변수 x가 0, 즉 뒷면이 나올 확률은 1-p가 되고요. 이걸 이제 흔히 q라고 쓰기도 합니다. 확률 변수 x는 1, 즉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인 경우의 베르누이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이 70%인 경우의 베르누이 분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이
20%인 경우에 베르누이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르누이 분포의 기대값, 즉 평균이죠. 그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반적인 이산형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6개 면이 있는 주사위를 던질 때 기대값은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에서 6까지를 모두 더한 다음에 이를 6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각 주사위 눈금의 가중치를 곱하는 가중평균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각 주사위 눈금과 확률을 곱해서 이 모두 다 더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각 확률 변수와 그 확률을 곱한 다음에 이를 모두 더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거죠. 즉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인 xi하고 그때 확률인 pxi를 곱한 다음에 이를 시그마로 모두 더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산형에 대한 것이고요. 연속형에 대한 것은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꾼 것뿐 기본적인 동일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분산은 개별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오른쪽에 있는 분산의 공식을 보면 개별값과 평균의 차이에 대한 제곱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것이죠. 결국은 그 확률 변수인 개별값과 평균의 차이, 요거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가로 안의 제곱을 전개해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뮤 더하기 뮤 제곱이 되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식에서 2x, 즉 x에 대한 기대값은 뮤가 되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이제 2뮤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뮤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여기서 이제 뮤 제곱은 상수가 되니까 그대로 뮤 제곱이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뮤 제곱하고 플러스 뮤 제곱이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뮤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x는 뮤잖아요. 따라서 이 뮤 제곱은 이 x의 제곱이 되겠죠. 결국 전체 식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2x제곱을 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기대값 2x는 xi 곱하기 pxi의 시그마이고요. 분산은 x제곱의 기대값 빼기 2x제곱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럼 이제 베르누이 분포에서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대값에서 확률 변수 x는 0과 이의 확률 1-p를 곱하고요. 여기에 확률 변수 x는 1과 이것의 확률 p를 곱해서 전체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대값은 p가 되죠. 지금 이 문제는 확률 변수 x는 0일 확률이 0.8이고 x는 1일 확률이 0.2입니다. 이를 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결과값은 0.2가 되잖아요. 근데 이 0.2는 앞이 나올 확률 p와 같고요. 그게 바로 기대값 2x가 된다는 겁니다. 분산의 경우도 이 식에 값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x제곱의 기대값, 이거는 이 x에서 확률 변수 x 대신에 x제곱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제곱의 기대값은 2x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p가 됩니다. 성공 확률 p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x제곱은 단순히 2x를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p제곱이 되겠죠. 2x는 p니까요. 자, 그러면 분산은 p-p 제곱이 되고요. 이걸 p로 묶으면 p 곱하기 1-p인데 1-p를 q로 정의한다면 이거를 pq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성공 확률 p가 0.2잖아요. 그럼 q는 0.8이 되겠죠. 이 값을 이용하면 이 문제의 분산은 0.16이라는 걸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면이 날 확률 p가 0.5로 바뀌면 기대값인 평균은 p와 같으므로 0.5가 되고요. 분산은 pq로 계산되니까 0.25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베르누이 시행을 1회만 하는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베르누이 시행을 2회 이상 하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